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간병인 보험은 진짜 제대로 할인받고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비교, 단점, 추천, 총정리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새 간병인 보험이 매우 핫해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병인 보험과 관련된 매우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인구 연령대 비중부터 짚어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뭐 어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1인 가구는 혼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프면 누구에게 간병을 받을까요? 여기서 바로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 총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병인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반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병인 보험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력사항이 없으신 분들께서 할인을 받아서 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병인 보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보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할인받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간병인 보험을 하나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바로 간병인 지원보험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이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드리는 보험을 말합니다. 내가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알아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보험이라면 저걸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인데요. 그렇다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간병인 지원보험하고 달리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여 사용한 후 사용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냥 기존의 다른 실손보험처럼 먼저 자신이 병원비를 대고 후에 청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상품에 더 많이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뜻 보면 힘들게 간병인을 알아볼 필요 없이 알아서 지원해드리는 저렴한 간병인 지원보험에 가입자가 훨씬 많을 것 같죠? 근데요, 처음 출시할 땐 그랬는데 그거는 예전 이야기고요. 이제는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오히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가입하셨던 수많은 고객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모두 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으로 가입시켜드렸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보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단기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간병인 지원보험은 별도로 간병인을 알아볼 필요 없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간병인이 필요한 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가입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상해 입원일당 지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해도 내가 필요한 기간이 거의 다 지나서 지원 나오게 되겠죠. 이와 달리 간병인 사용보험은 내가 필요한 당일 간병인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간병 때문인데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 세대가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간병하며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해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족 간병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특히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1회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을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간병인 지원보험의 경우에는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3년 혹은 10년 주기로 보험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46세 여성으로 해서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간병인 지연 일당의 경우에는 상해 쪽에서 5,222원이 나오거든요. 질병 쪽에서는 12,665원이 나오고요. 도합 17,88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가 되면 상해 쪽에서 6,397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질병 쪽에서는 18,545원으로 오릅니다. 도합 24,942원으로 그 전에 17,887원보다 보험료가 대략 7,000원 가까이 오르죠. 그리고 그 뒤로 10년 뒤가 되면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상해 쪽에서 6,397원에서 7,473원으로 오르고요. 질병 쪽에서 18,545원에서 33,665원으로 오릅니다. 도합 41,138원으로 처음 17,887원보다 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르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갱신형은 평생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서 최초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기간을 완수하시면 만기까지 쭉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의 종류와 더 많이 선택하는 지연일당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간병인 보험 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간병인 보험료를 많이 할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보통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최대 중대 질병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바로 보험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 전 과거 병력 내용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되거든요. 이때 355 고지 의무로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355 고지 의무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6대 질병 즉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팍마증, 간경화, 뇌졸중의 진단이나 입원 수술력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데요. 만약에 가입자가 해당 기간뿐만이 아니라 10년 이내에도 이런 병력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에 따른 간병인 보험 할인 제도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병인 보험 실제 설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국내 대표적인 보험사 5군데를 모두 비교해드렸고요.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설계안을 남녀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살펴봤을 때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가격은 저렇게 나옵니다. 남성 고객님의 경우에는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대까지 나옵니다. 여성 고객님의 경우에는 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표준형과 체증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처음 약정한 보험금이 만기까지 같은 것을 표준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금이 차츰차츰 오르는 것을 체증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간병인 사용에 따른 1회 보험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될 때까지 몇 년이 흐르든 20만원을 받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체증형은 5년, 10년, 20년을 주기로 보험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5년은 20만원을 받지만요. 5년이 지난 후부터 가입금액 20만원에서 더 늘어난 상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증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선 고지 의무에서 일반형으로 했을 때는 체증이 되지 않는 상품에는 보험료가 35,794원이 나오고요. 체증형에서는 62,540원이 나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8년 이상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을 받게 된다면 간병인 사용보험의 경우에는 표준형은 28,879원으로 5년 고지형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대략 7,000원가량 저렴해집니다. 8년 고지형으로 할인을 받은 체증형은 52,248원으로 5년 고지형 일반형보다 대략 보험료가 12,000원가량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 세부 특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사용보험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1회당 15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에는 1회당 5만원씩 지급이 가능하고요. 만약 간병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회당 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가입 시에는 주의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특약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는 5만원으로 보험금이 낮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사용보험을 신청하고 싶다면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 주의하실 내용은 면책기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간 간병인 사용
사용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후 6개월간은 면책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조정하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보험금 한도인데요. 간병인 사용 1회당 15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그의 50%인 75,000원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금액에 따라 보험금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간병인 사용 지출 금액이 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액의 50%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받고 싶다면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네, 설명 괜찮았나요?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현명한 보험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